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내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망설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죠.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불안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신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기억과 감각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겪었던 일조차 희미해지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현실 감각이 공격받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회성의 서툰 조종이나 수동적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며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종류의 조종 기술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피해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대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단어는 1938년 영국에서 상연된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몇 년 후 영화로도 여러 차례 각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해당한 부유한 여성의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남편이 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사이 그는 태연하게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밤마다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간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미세하게 줄여놓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그리고 이유 없이 어두워지는 가스등 불빛. 아내가 이런 이상한 낌새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남편은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헛것을 보나 보네. 불빛이 어두워졌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연극의 제목에서 한 사람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심리적 학대를 지칭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 고립감을 조성하는 것, 깊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임상적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간의 평범한 다툼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흔한 의견 대립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계적 전략입니다. 그 목표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기억, 감정, 사실에 대한 해석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마침내 그 사람의 내적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더욱와 다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이 깊은 유대감과 신뢰, 즉 정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영혼을 서서히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결코 의지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끈끈한 가족 관계 안에서, 혹은 위계 질서가 뚜렷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발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확실히 들은 거 맞아, 혹은 내 꿈꾼 거 아니야, 와 같이 웃음기 섞인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말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단정적이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듭니다. 넌 항상 모든 걸 왜곡해서 생각해. 또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구나. 아, 정말이지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말들이 독처럼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반복성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부정과 비난은 결국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어쩌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라는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이 의심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목표는 언제나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자율성을 서서히 침식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역학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의 전면 부인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또 지어내는구나. 이러한 정면 부정은 피해자를 극심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기억과 가해자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자신의 기억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최소화 및 무효화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은 끊임없이 묵살되거나 조롱당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뭘 그런 걸로 드라마를 찍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슬픔, 분노,
상처받은 감정조차 표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셋째,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가해자는 함께 겪은 사건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로 둔갑하고 명백한 잘못은 오해였을 뿐이야로 포장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현실 왜곡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는 어젯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인 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미나, 준호 씨, 어젯밤에 친구들 앞에서 당신은 늘 상황 파악을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나 정말 상처받고 창피했어, 준호. 아, 또 시작이네.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들 웃고 넘어갔잖아. 당신 정말 유머 감각이 없구나. 여기서 준호는 미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예민함과 유머 감각 없음으로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무효화입니다. 미나, 아니, 나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렸어. 모두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다고. 준호,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문장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려 드네. 당신 요즘 들어 계속 이런 식이야. 정말 피곤하. 준호는 이제 미나의 기억 자체를 공격하고 그녀가 비이성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것이 사실의 부인과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미나, 피곤하다니. 난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야, 준호. 이해? 당신은 모든 걸 삐뚤어지게 해석하잖아.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 태도야. 요즘 우리 관계가 힘든 건 다 당신의 그 예민함 때문이라고. 이러한 대화가 몇 달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나는 점차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모든 걸 왜곡해서 듣는 걸지도 몰라. 결국 미나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준호가 정의하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스스로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경각심의 등불을 켰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과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둠을 헤쳐나갈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은 지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충만하여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내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망설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죠.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불안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신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기억과 감각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겪었던 일조차 희미해지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현실 감각이 공격받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회성의 서툰 조종이나 수동적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며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종류의 조종 기술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피해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대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단어는 1938년 영국에서 상연된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몇 년 후 영화로도 여러 차례 각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해당한 부유한 여성의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남편이 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사이 그는 태연하게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밤마다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간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미세하게 줄여놓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그리고 이유 없이 어두워지는 가스등 불빛. 아내가 이런 이상한 낌새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남편은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헛것을 보나 보네. 불빛이 어두워졌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연극의 제목에서 한 사람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심리적 학대를 지칭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 고립감을 조성하는 것, 깊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임상적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간의 평범한 다툼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흔한 의견 대립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계적 전략입니다. 그 목표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기억, 감정, 사실에 대한 해석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마침내 그 사람의 내적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더욱와 닿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이 깊은 유대감과 신뢰, 즉 정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영혼을 서서히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결코 의지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끈끈한 가족 관계 안에서 혹은 위계 질서가 뚜렷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발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확실히 들은 거 맞아 혹은 내 꿈꾼 거 아니야 와 같이 웃음기 섞인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말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단정적이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듭니다. 넌 항상 모든 걸 왜곡해서 생각해. 또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구나. 아, 정말이지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말들이 독처럼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반복성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부정과 비난은 결국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어쩌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라는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이 의심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목표는 언제나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자율성을 서서히 침식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역학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의 전면 부인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또 지어내는구나. 이러한 정면 부정은 피해자를 극심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기억과 가해자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자신의 기억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최소화 및 무효화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은 끊임없이 묵살되거나 조롱당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뭘 그런 걸로 드라마를 찍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슬픔, 분노, 상처받은 감정조차 표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셋째,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가해자는 함께 겪은 사건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로 둔갑하고 명백한 잘못은 오해였을 뿐이야로 포장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현실 왜곡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는 어젯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인 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미나, 준호 씨, 어젯밤에 친구들 앞에서 당신은 늘 상황 파악을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나 정말 상처받고 창피했어, 준호. 아, 또 시작이네.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들 웃고 넘어갔잖아.
당신 정말 유머 감각이 없구나. 여기서 준호는 미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예민함과 유머 감각 없음으로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무효화입니다. 미나, 아니, 나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렸어. 모두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다고. 준호,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문장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려 드네. 당신 요즘 들어 계속 이런 식이야. 정말 피곤하. 준호는 이제 미나의 기억 자체를 공격하고 그녀가 비이성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것이 사실의 부인과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미나, 피곤하다니. 난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야. 준호, 이해? 당신은 모든 걸 삐뚤어지게 해석하잖아.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 태도야. 요즘 우리 관계가 힘든 건 다 당신의 그 예민함 때문이라고. 이러한 대화가 몇 달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나는 점차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모든 걸 왜곡해서 듣는 걸지도 몰라. 결국 미나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준호가 정의하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스스로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경각심의 등불을 켰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과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둠을 헤쳐나갈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은 지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충만하여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내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망설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죠.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불안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신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기억과 감각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겪었던 일조차 희미해지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현실 감각이 공격받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회성의 서툰 조종이나 수동적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며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종류의 조종 기술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피해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대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단어는 1938년 영국에서 상연된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몇 년 후 영화로도 여러 차례 각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해당한 부유한 여성의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남편이 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사이 그는 태연하게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밤마다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간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미세하게 줄여놓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그리고 이유 없이 어두워지는 가스등 불빛. 아내가 이런 이상한 낌새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남편은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헛것을 보나 보네. 불빛이 어두워졌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연극의 제목에서 한 사람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심리적 학대를 지칭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 고립감을 조성하는 것, 깊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임상적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간의 평범한 다툼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흔한 의견 대립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계적 전략입니다. 그 목표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기억, 감정, 사실에 대한 해석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마침내 그 사람의 내적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더욱와 다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이 깊은 유대감과 신뢰, 즉 정을 무기로 사마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영혼을 서서히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결코 의지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끈끈한 가족 관계 안에서 혹은 위계 질서가 뚜렷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발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확실히 들은 거 맞아, 혹은 내 꿈꾼 거 아니야, 와 같이 웃음기 섞인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말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단정적이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듭니다. 넌 항상 모든 걸 왜곡해서 생각해. 또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구나. 아, 정말이지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말들이 독처럼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반복성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부정과 비난은 결국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어쩌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라는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이 의심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목표는 언제나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자율성을 서서히 침식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역학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의 전면 부인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또 지어내는구나. 이러한 정면 부정은 피해자를 극심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기억과 가해자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자신의 기억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최소화 및 무효화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은 끊임없이 묵살되거나 조롱당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뭘 그런 걸로 드라마를 찍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슬픔, 분노, 상처받은 감정조차 표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셋째,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가해자는 함께 겪은 사건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로 둔갑하고 명백한 잘못은 오해였을 뿐이야로 포장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현실 왜곡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는 어젯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인 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미나, 준호 씨, 어젯밤에 친구들 앞에서 당신은 늘 상황 파악을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나 정말 상처받고 창피했어, 준호. 아, 또 시작이네.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들 웃고 넘어갔잖아. 당신 정말 유머 감각이 없구나. 여기서 준호는 미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예민함과 유머 감각 없음으로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무효화입니다. 미나, 아니, 나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렸어. 모두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다고. 준호,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문장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려 드네. 당신 요즘 들어 계속 이런 식이야. 정말 피곤하. 준호는 이제 미나의 기억 자체를 공격하고 그녀가 비이성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것이 사실의 부인과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미나, 피곤하다니. 난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야. 준호, 이해? 당신은 모든 걸 삐뚤어지게 해석하잖아.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 태도야. 요즘 우리 관계가 힘든 건 다 당신의 그 예민함 때문이라고. 이러한 대화가 몇 달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나는 점차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모든 걸 왜곡해서 듣는 걸지도 몰라. 결국 미나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준호가 정의하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스스로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경각심의 등불을 켰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과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둠을 헤쳐나갈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은 지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충만하여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내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망설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죠.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불안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신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기억과 감각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겪었던 일조차 희미해지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현실 감각이 공격받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회성의 서툰 조종이나 수동적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며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종류의 조종 기술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피해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대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단어는 1938년 영국에서 상연된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몇 년 후 영화로도 여러 차례 각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해당한 부유한 여성의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남편이 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사이 그는 태연하게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밤마다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간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미세하게 줄여놓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그리고 이유 없이 어두워지는 가스등 불빛. 아내가 이런 이상한 낌새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남편은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헛것을 보나 보네. 불빛이 어두워졌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연극의 제목에서 한 사람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심리적 학대를 지칭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 고립감을 조성하는 것, 깊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임상적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간의 평범한 다툼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흔한 의견 대립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계적 전략입니다. 그 목표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기억, 감정, 사실에 대한 해석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마침내 그 사람의 내적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더욱과 닿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이 깊은 유대감과 신뢰, 즉 정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영혼을 서서히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결코 의지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끈끈한 가족 관계 안에서 혹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발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확실히 들은 거 맞아, 혹은 내 꿈꾼 거 아니야, 와 같이 웃음기 섞인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말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단정적이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듭니다. 넌 항상 모든 걸 왜곡해서 생각해. 또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구나. 아, 정말이지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말들이 독처럼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반복성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부정과 비난은 결국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어쩌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라는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이 의심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목표는 언제나 지배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자율성을 서서히 침식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역학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의 전면 부인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또 지어내는구나. 이러한 정면 부정은 피해자를 극심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기억과 가해자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자신의 기억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최소화 및 무효화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은 끊임없이 묵살되거나 조롱당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뭘 그런 걸로 드라마를 찍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슬픔, 분노, 상처받은 감정조차 표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셋째,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가해자는 함께 겪은 사건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로 둔갑하고 명백한 잘못은 오해였을 뿐이야로 포장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현실 왜곡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는 어젯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인 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미나, 준호 씨, 어젯밤에 친구들 앞에서 당신은 늘 상황 파악을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나 정말 상처받고 창피했어, 준호. 아, 또 시작이네.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들 웃고 넘어갔잖아. 당신 정말 유머 감각이 없구나. 여기서 준호는 미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예민함과 유머 감각 없음으로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무효화입니다. 미나, 아니, 나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렸어. 모두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다고. 준호,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문장 하나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려 드네. 당신 요즘 들어 계속 이런 식이야. 정말 피곤하. 준호는 이제 미나의 기억 자체를 공격하고 그녀가 비이성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것이 사실의 부인과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미나, 피곤하다니. 난 그냥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야. 준호, 이해? 당신은 모든 걸 삐뚤어지게 해석하잖아.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 태도야. 요즘 우리 관계가 힘든 건 다 당신의 그 예민함 때문이라고. 이러한 대화가 몇 달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나는 점차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모든 걸 왜곡해서 듣는 걸지도 몰라. 결국 미나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준호가 정의하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스스로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경각심의 등불을 켰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과 기억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둠을 헤쳐나갈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은 지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충만하여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내 문제인 것 같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망설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죠.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불안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신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기억과 감각마저 불신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겪었던 일조차 희미해지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상대방에 의해 현실 감각이 공격받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회성의 서툰 조종이나 수동적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며 파괴적인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종류의 조종 기술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피해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 인식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대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단어는 1938년 영국에서 상연된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몇 년 후 영화로도 여러 차례 각색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해당한 부유한 여성의 숨겨진 보석을 찾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남편이 그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한 사이 그는 태연하게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밤마다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간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미세하게 줄여놓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그리고 이유 없이 어두워지는 가스등 불빛. 아내가 이런 이상한 낌새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남편은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헛것을 보나 보네. 불빛이 어두워졌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연극의 제목에서 한 사람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심리적 학대를 지칭하는 가스라이팅